먼저 이제 오늘 1강은 생활 속의 측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거세요? 시계를 보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시계를 어떨 때는 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자마자 지금 몇 시지 하고 계속 이제 시간을 이제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을 거의 지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뭐 손목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시계를 보면서 생활을 하죠. 하루에 시계를 몇 번이나 보는지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여러 시계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시계는 어떤 걸까요? 배꼽시계. 예. 배꼽시계도 이제 정확하겠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좀 다른 시계가 이제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현재는 이제 그 미국에서 개발한 그 광시계가 있습니다. 빛을 이용을 해서 시계를 만든 거고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그 정확도가 수억 년에 1초 정도밖에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해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시계가 지구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지구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10초 이내에 어떤 오차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정확도는 이렇게 높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저는 화장실에 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할 때 우리는 물을 쓰잖아요. 물도 따뜻한 물도 있고 뭐 시원한 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쓴 거는 그게 전부 다 이 계량이 돼서 결국에는 요금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그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터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미터기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결국에는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행동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측정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중계도 올라가서 체중도 재보고 요즘 체중계는 또 어떤 거는 체중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어떤 뭐 BMI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혈압도 이제 측정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측정을 하죠. 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피를 뽑아서 당뇨도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측정입니다. 뭐 체중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제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거고 혈압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혈압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그 혈압을 측정을 못하니까는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해서 피를 통과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압박을 풀어주면서 피가 통과하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이제 그때가 이완기다 수축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아는 120에 80 뭐 이런 이제 혈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계를 이용을 해가 측정을 하면은 사실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조금씩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또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게 바로 표준을 잡는 그러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살 때는 제 사이즈를 알죠. 제 사이즈를 알고 그냥 사기도 하고 또 입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국인의 표준 체형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사이즈 코리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표준 체형은 이렇구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뭐 가슴둘레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의류회사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류회사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다양한 한국인에 가장 잘 맞는 이러한 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측정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특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잘 맞는 그런 옷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뭐 이건 아침뿐만이 아니라 뭐 점심 저녁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건강에 이제 신경 써야죠. 그래서 그 음식물에 특히 안 좋은 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식품의약품 그 안전처 같은 데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관리를 한다는 것이 음식물에 식품에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 관련된 국가 표준이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기 위한 또 정밀 측정 기술들을 또 개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편하게 안전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안전한 음식이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밀한 측정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회사를 가죠. 갈 때 뭐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차를 운전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꼭 출근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 움직이는데 그게 대중교통이든 뭐 제 개인차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이 사실은 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온도 항상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연료 잔량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은 차가 안 가는 수가 있거든요. 차가 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못 간다거나. 그 외에도 차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경고들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모든 자동차에 타이어 압력 센서가 다 장착이 돼가지고 타이어에서 뭐 이 플랫이 생겼다 뭐 그랬으면은 경고등을 항상 그 4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4개 타이어에 전부 다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보던 아니면은 뭐 비상시에 경고를 해주던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측정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디지털 치매라는 말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전화번호 못 외우고, 그다음에 길을 못 찾고, 예. 길을 못 찾는 이유가 이제 내비게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뭐 차에 있던 아니면 뭐 따로 붙였던 뭐 휴대폰을 쓰던 뭐 똑같은 원리고,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GPS라는 거를 이용하죠. GPS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물리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이 GP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최소한 이제 4대하고는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인공위성에는 그 굉장히 정밀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시계에서 발사되는 신호를 GPS에 그냥 수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위성에서 동일한 시간을 쏴주는데 이 GPS는 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시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인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GPS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내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바로 이제 GPS예요. 자, 이제 뭐 출근하고 뭐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해요. 근데 집에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을 딱 보러 가서 많은 음식물들을 사야 되잖아요. 음식물들을 담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단가가 사실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게가 바로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을 볼 때 저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측정을 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 가격이 산정이 되는데 그 저울이 꼭 정확한 건 아니겠죠. 조금은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1g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1g이 틀렸다. 만약에 우리가 한우를 사는데 뭐 1g 틀렸다. 그러면은 뭐 200원 정도 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쌓이면은 굉장히 큰 거지만은 자, 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 조리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주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또 측정기들이 있어요. 뭐 레시피를 보면은 무게 얼마, 뭐 다음에 뭐 조리컵으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을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온도도 정확하게 맞춰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도 다 먹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을 때 이런 지금도 굉장히 환한 이런 조명이 있는데 이 집에서도 조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 가셨어요.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하얀 밝은 빛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다 붉고 약간 어두운 조명이에요. 그런 조명 하에서 음식이 맛있어 보인대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굉장히 좋은 리조트 호텔을 갔어요. 호텔 방의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 붉은색 조명이죠. 그러니까 밝은색, 그러니까 이 환한 그 약간 푸른기까지 도는 그런 조명이 사실은 호텔에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조명의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색 온도가 제가 색 온도라는 게 이제 이것도 결국엔 측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색 온도가 낮은 붉은색 조명 쪽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색 온도가 높은 약간 그 파란색 조명으로 갈수록 흔히 생각하는 형광등 색깔로 갈수록 사람을 긴장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일터에서는 그리고 사무실에서 붉은 조명 돼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긴장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형광등 같은 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방송 및 통신은 꼭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이 시간의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지국에는 채널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 수가 10개인데 여기 계신 뭐 이 20분이 넘는 분들이 이동통신을 하고 싶어요. 이동통신을 할 때
이 연결할 수 있는 채널 수가 한정이 되면 나머지는 연결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중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하나에 여러 단말기들을 접속을 하고 굉장히 정밀한 시간과 주파수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이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동통신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면서도 사실은 지분 계속 일을 하죠. 온습도 제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전기를 쓰고 또 이 난방을 또 쓰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금을 하기 위해서 또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측정이 있고 우리가 의식주 모든 생활을 지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사람 문화, 우리의 이제 문화까지도 지배하는 게 바로 측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측정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런 많은 측정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이고요. 표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